사람들 앞니를 보면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앞쪽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뒤쪽은 다르죠. 우리 앞니를 뒤쪽에서 보면 테두리가 두껍고 안쪽이 움푹 파여져 있어요. 이런 특징을 산모양 앞니라고 하는데 유럽과 아프리카 사람에겐 거의 제로에 가까운 특징이죠. 아메리카 인디언, 헝가리인, 알래스카의 이누이트족, 알류산 열도의 알류트족, 중앙아시아인, 동남아시아인, 그리고 우리 같은 동북아시아인에게서만 보이는 특징입니다. 이런 앞니는 보통 뭔가를 물거나 할 때 버티는 힘이 더 좋다고 하죠. 문제는 이게 아프리카에서 나타난 우리 인류의 직계조상이라는 그 호모사피엔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이라는 거죠. 오히려 더 옛날의 인류 호모 에렉투스인 베이징엔에게서 보이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뭐 더 원신이란 소리냐 하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인류 진화의 족보가 꼬여도 한참은 꼬이고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남아프리카에서 놀라운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아공의 인류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동굴이 하나 있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토돼서 인류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지금까지는 이 화석의 연대를 제대로 측정을 못해서 대략 280만 년 전에 묻힌 게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기술로 측정해보니까 360만 년 전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 전까지 남아프리카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동아프리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후손이라고 여겨져 왔거든요. 이번 발견으로 고대 인류의 족보가 좀 꼬여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고대 얘기라서 뭐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러면 족보가 어디까지 꼬였나 보시면 호모사피엔스가 어쩌면 상상의 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좀 과장이지만요. 자, 일단 우리 상식부터 한번 볼게요. 이 그림 유명하죠. 옛날 옛적에 침팬지였던 뭔가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진화했고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크로마뇽인으로 진화해서 최종적으로 현생 인류, 지금 인간이 됐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빨간 사기에 가깝죠. 이 그림을 혹시 뭐 고고인류학자나 고생물학자 이런 과학자들한테 보여주면 경기를 일으키거나 거품을 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 이 그림이 암시하는 바가 뭐냐면 침팬지에서부터 인간까지 마치 뭐 게임에서 레벨업 하듯이 진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단계별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밝혀진 건 많지 않습니다. 침팬지의 조상부터 지금의 인간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인류의 다른 종이 나타났다가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진화해서 그대로 네안데르탈인이 되고 호모사피엔스가 됐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만은 없죠. 꼭 새로운 진보의 스텝을 밟는 것이냐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인류의 진화라는 게 결국은 자기 앞에 있던 존재를 밟고 일어서 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나온 듯한 착시현상을 주는 그림이잖아요. 한동안 과학계에서도 정설로 여겼던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불과 도구를 사용하는 그나마 인간에 가까운 모습을 가진 호모 에렉투스가 약 200만 년 전쯤 아프리카에 출현합니다. 얘네가 인류의 조상 중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럽과 아시아로 진출했어요. 그중 일부가 하이델베르크인으로 진화해서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공통의 조상이 됐죠. 약 30만 년 전에는 호모사피엔스가 다시 아프리카에서 나타납니다. 이들도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나갑니다. 거기서 다른 호모 에렉투스의 자손과 유럽의 네안데르탈인을 생존 경쟁에서 이기거나 폭력적으로 말살하면서 지구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죠. 이거를 아프리카 기원론이라고 하죠. 이 이론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놀라운 증거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혈통이 순혈이 아니라는 확실한 결과가 눈앞에 나온 거죠. 2010년 DNA 연구 결과 유럽인 중 4%의 DNA가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왔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유럽인만 그런 줄 알았는데 2020년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인에게서도 네안데르탈인 DNA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데니소바인이라는 새로운 인류의 존재도 발견됐고요. 데니소바인은 네안데르탈인과 자식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호모사피엔스와도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데니소바인의 DNA는 벌써 우리 인류와도 섞였고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 사람에게서 발견됩니다. 게다가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처음 나타난 게 아닐 수 있다는 증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2005년에는 호모 에렉투스의 화석이 조지아에서 발견됐는데 조지아의 위치를 보면 거의 유럽보다는 아시아에 더 가깝죠. 이 호모 에렉투스는 18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래 이 근방에 살던 인류가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현생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의 직계 후손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걸쳐 살던 호모 에렉투스들이 각자 진화하면서 뒤섞였고 지금에 이르렀다 이런 이론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아프리카 기원론에 맞서서 다지역 기원론이라고 하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소수긴 하지만 아시아 기원론도 다시 나오고 있어요. 아시아 기원론은 1900년대 초반에 베이징 원인이 발견됐을 때 그때도 조금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나오고 있죠. 2003년에 인도네시아의 섬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한 특이한 인류인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발견됐어요. 이 인류는 몸집과 두뇌가 작아서 초기 인류인 것처럼 보이는데 인류의 역사로 따지면
거의 최근까지도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죠. 아프리카가 아닌 아시아에서도 여러 종류의 인류가 발견되면서 아프리카만이 인류가 탄생한 곳인지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에서 나타난 어떤 초기 인류가 호모 에렉투스로 진화했고, 조지아에도 둥지를 틀었으며 유럽으로 가서는 네안데르탈인으로 진화했고, 동아시아에서 와선 베이징인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 모양의 앞니를 가진 어떤 호모 에렉투스가 독자적으로 진화해서 이후 다른 인류종과 섞였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호모 사피엔스는 사실상 200만 년 전에 출현한 호모 에렉투스와 같은 종이며, 그렇다면 심지어 네안데르탈인도 호모 사피엔스일 수 있다는 가설도 나오고 있죠. 물론 아직은 호모 에렉투스에서 진화한 하이델베르크인이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공동 조상이라는 가설이 여전히 유력합니다. 문제는 그 연결고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호모 사피엔스를 제외한 다른 종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심지어 호모 에렉투스나 다른 기타 종까지 어떻게 갑자기 멸종했는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기원을 찾는 여정은 앞으로도 한참은 계속될 예정인 거죠. 우리가 예전에 몰랐던 180만 년, 200만 년 이상 된 우리가 도저히 호모 사피엔스라고 할 수 없는 호모 에렉투스 단계 이전에 사람들이 아시아 쪽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중심의 고고학 이론들, 유럽 중심의 고고학 유적들, 유럽 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팠던 그 결과에 준하는 그런 해석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아시아 쪽의 다양한 발굴 기록들과 계속 크로스 체킹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